단 1분 만에 푸는 차이번가 풀이 비법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단 1분 만에 차이번가 계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이번가 계산 문제는 점수 따는 문제겠죠? 먼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이때 일시적 투자 수익이 있다면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에서 차감합니다. 둘째,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정부 보조금이 있다면 연평균 정부 보조금을 차감합니다. 셋째,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가 차이번가를 단 1분에 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가중평균이자율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의 한도,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 2011년부터 출제된 세무사 1차 차이번가 기출문제에서 일반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은 단순 평균이자율이었습니다. 넷째, 2번과 3번에서 계산한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평균 지출액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곱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 1차 차이번가 기출문제에 이 비법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문제 4번입니다. 먼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일시적 투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에서 차감합니다. 둘째,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정부 보조금을 차감합니다. 셋째, 가중평균이자율 개념으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계산하면 7%가 계산됩니다. 7%는 일반 차입금 A와 B의 단순 평균이자율과 같습니다. 분자에서 계산되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인 7만원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 한도 금액입니다. 넷째, 2번과 3번에서 계산한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평균 지출액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곱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에서 계산한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2019년 문제 17번입니다. 먼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둘째,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가중평균이자율 개념으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계산하면 10%가 계산됩니다. 10%는 일반 차입금 A와 B의 단순 평균이자율과 같습니다. 분자에서 계산되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인 30만원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 한도 금액입니다. 넷째, 2번과 3번에서 계산한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평균 지출액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곱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에서 계산한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2018년 문제 21번입니다. 먼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둘째,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가중평균이자율 개념으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계산하면 7%가 계산됩니다. 7%는 일반 차입금 A와 B의 단순 평균이자율과 같습니다. 분자에서 계산되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인 140원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 한도 금액입니다. 넷째, 2번과 3번에서 계산한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평균 지출액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을 곱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에서 계산한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2015년 문제 2번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먼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를 계산합니다. 둘째,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일반 차입금이 한 개이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의 자율은 10%입니다.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인 2만원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이번가 한도 금액입니다. 넷째, 2번과 3번에서 계산한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평균 지출액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곱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에서 계산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더하면 됩니다. 먼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둘째,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가중평균이자율 개념으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하면 8%가 계산됩니다. 8%는 일반 차입금 A와 B의 단순 평균이자율과 같습니다. 분자에서 계산되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인 8,000원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한도 금액입니다. 넷째, 2번과 3번에서 계산한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평균 지출액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곱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에서 계산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2011년 문제 3번입니다. 먼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둘째,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정부 보조금을 차감합니다. 셋째, 가중평균이자율 개념으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하면 9%가 계산됩니다. 9%는 해남은행과 제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일반 차입금의 단순 평균이자율과 같습니다. 분자에서 계산되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인 360만 원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한도 금액입니다. 넷째, 2번과 3번에서 계산한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평균 지출액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곱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에서 계산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2022년 문제 6번입니다. 이 문제는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알려주고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차입원가 계산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일시적 투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둘째,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총 자본화가능 차입원가가 15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1번에서 계산한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인 4만 5천 원을 차감하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인 10만 5천 원이 계산됩니다. 이것을 2번에서 계산한 일반 차입금에 적용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로 나누어주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인 2%가 계산됩니다. 2016년 문제 20번은 제1023호 차입원가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 수익은 차입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